예, 지금 뭐 오랜만에 영상을 만드는데 이게 뭐 예전에 저 구독하셨던 분들이 아마 한 2,000명 정도 계시긴 했는데 그때 채널을 한번 터뜨렸죠. 이제 뭐 유튜브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좀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글로 쓰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말로 좀 남기고 싶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블로그 칼럼에 그냥 첨부를 하기 위한 용도로 녹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뭐 구독자도 없는 채널이니까 어차피 유튜브 통해서 뭐 보내시는 분들도 없겠죠.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뭐 이 방역 조치에 대해서 정부에 반대를 한다거나 뭐 그런 맥락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게 너무 악용될 소지가 많아요. 지금 뭐 유럽에서 뭐 노마스크 시위 이렇게 하는 것도 그거 자체가 뭐 무슨 테러리즘 같이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물론 이제 노마스크 시위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자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뭐 그 사람들이 어떤 뭐 범죄자처럼 보이기 싫어서 뭐 어떤 미신이나 관습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 질병 상황 자체가 어떤 이 유행병이 번지는 상황 자체보다는 이제 이게 악용이 되면서 어떤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월권을 가지게 되는 이런 자유주의의 어떤 자유주의가 삭제되는 그거를 지금 우려해서 그분들이 시위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당연히 그래도 그렇다고 쳐도 그렇게 위험한 시위를 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런 걸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지금 좀 약간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소지가 많은 영상이다 보니까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뭐 제가 글 자체에는 좀 약간 이거 쓸 때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어가지고, 원래 또 제가 글에는 욕을 좀 많이 넣죠. 그래서 욕을 좀 많이 넣는데, 이게 또 욕을 이렇게 말로 들으면 또 기분이 나쁘신 분들이 많으니까 말을 할 때는 욕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글에 욕이 많은 건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지금 그 QR코드 같은 걸 다운을 받게 해서 지금 강제적으로 어떤 이 식당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이동 동선하고 이게 이 신원을 갖다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좀 너무 반자유주의적이고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일단 서두에 밝히는데요. 제가 뭐 무한 코로나에 대한 음모론 같은 거는 이제 저는 이건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자는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는 게 진짜 존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치고 이게 팩트다라는 전제 하에서도 이게 좀 국가의 월권들이 너무하다 싶은 국가의 월권들이 좀 보여서 하는 얘기고,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언제부턴가 이게 코로나를 빌미로 이게 방역 목적이면 뭐든지 해도 된다, 이런 뭐 이상한 인식이 좀 생겼어요. 근데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단체들은 이제 좀 강제적으로 좀 집단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이걸 불응할 경우에는 강제로 구상권 청구를 해서 뭐 수억 원 채무를 안기고 뭐 이렇게 인생을 조져버리는 식의 어떤 이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게 지금 좀 프레임이 이상하게 짜졌어요. 이게 보면은 이 우한 코로나라는 질병이 어떤 식으로 이제 뭐 감염 전파가 되고 어떤 뭐 성질을 가지고 이거를 좀 병리학적으로 파악을 하고 뭐 이거를 뭐 어떤 백신을 개발한다든가 치료제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병리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거를 그런 식으로 질병을 정복하는 그런 게 원래 올바른 방식인데, 이걸 어떻게 뭐 감염자의 이동 동선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감염을 시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국민 통제, 뭐 감염자 낙인 이런 쪽으로 너무 이게 치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듭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저는 국가의 방역 의지에 대해서 뭐 반대를 할 생각은 진짜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다만 목적을 위해서 뭐든지 해도 된다는 이거는 절대로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역 목적이라고 해도 뭐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해도 되는 건 아니다. 자,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보세요. 어차피 개개인도 병 걸려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그렇죠? 없는데, 국가가 이제 방역에 힘쓰는 만큼 개인도 당연한 얘기인데, 개인도 당연히 병이 걸리기 싫어요. 개인의 이건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제 다들 이렇게 이 전염병을 피해 가고 싶은 건 당연히 개인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건데, 이 부분이 우선이 되고 국가는 보조 역할을 해야지
이게 갑자기 전염병 상황이니까 뭐 모든 결정과 조치를 국가가 정해놓은 대로 따르라.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분위기가 조성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차후까지 악용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사례를 만들어 버리면은 이 차후까지 악용되기가 너무 쉽고, 뭐 원래 이제 그 처음이 다 어려운 거지, 뭐 한번 당하고 나면 이게 또 계속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당연하다는 듯이 당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된 어떤 행정 조치는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 줘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한없이 이제 월권을 하면서 밀고 들어오질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고의적으로 역병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떡하겠냐, 이 사람들은 어떡하냐. 근데 이게 지금 웃기는 게, 이 우한 코로나라는 거에 어떤 그 감염 경로나 증상을 그걸 맥락을 갖고, 그런 맥락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독감하고 유사한 질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사한 독감하고 유사한 질병인데 이게 고의 전파라는 게 좀 약간 어불성설이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에이즈 같이 뭐 혈액으로만 감염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체액 교환, 구체적으로 체액 교환으로만 감염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적극적으로 감염 행동을 하는 게 말이 되는데, 아니 이거는 독감 같은 경우에 우발적으로 계속 전염이 되는 병이잖아요. 근데 뭐 이건 당연히 뭐 싸구려 마스크로 막을 수도 없어요, 사실. 근데 이게 감염은 이제 잘 되는 반면에 이제 치사율은 좀 낮다는, 불행 중 다행으로 치사율은 낮다는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공기 중으로 존나게 감염되는 그 유행성 독감과 유사한 질병인데 이거를 고의로 감염시킨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돼요. 우발적으로 서로 감염되는 병이죠. 우리가 뭐 누가 감기 걸린 사람이 학교 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감기 전파자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감기가 걸린 사람인 거지. 자,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정부가 정해놓은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은 이걸 고의 전파 행위로 간주를 하고 구상권 청구해서 세금 아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들릴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조폭 양아치처럼 좀 그렇게 저는 좀 그런 양아치 같은 생각으로 좀 보이는 부분이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저는 뭐 이게 전염병이니까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이 전제도 좀 이상하고요. 아니 뭐 어디까지는 본인 부담이고 어디서부터 국가 부담인지 이것도 좀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면은 애초에 의료보험을 왜 내는 거예요? 내가 의료보험 낸 만큼 보험 혜택을 받는 건데, 지금 의료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뭐 약간 그 벌칙성 의료보험 같아. 이것도 그 의료보험을 내는 사람들이 의료보험을 못 내는 사람들을 이거지 의료비를 부양을 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내가 의료보험을 냈으니까 내가 그 보험료 내만큼 내가 의료 혜택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의료보험이에요? 네? 심지어 조선족까지 다 치료를 해주는데.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질병 고위 감염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를 뭐 엄벌하겠다는 사람들이 왜 이 에이즈 전파 경로에 대한 이 진실을 왜 계속 감추시냐고. 이게 아무리 뭐 동성애자분들의 인권하고 상관이 있는 거라지만은, 동성애자분들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까봐 그게 겁이 나서 동성애자들이 많이 옮기는 그 질병을, 사실을 감추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1인당 월 610만 원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타서 이제 연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그걸 먹으시면서도 그 학문 성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옹호를 하고 오히려 혐오 금지하자면서 막 오히려 뭐 권장을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잖아요.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한 코로나 같은 경우는 감기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본인 의지랑 상관없이 이게 감염 전파가 되는 거지만은, 에이즈는 자기가 고의적으로 감염을 안 시키면 에이즈는 절대 감염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2016년도에서 2017년도 사이인가 그때 3,000명 정도 늘어났었고, 뭐 올해는 1,000몇 명인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연 1,000명 단위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분들은 계속 1인당 월 610만 원씩 그 국민 세금으로 약값을 계속 이렇게 타서 드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자꾸 은폐를 하세요? 그러면은 감염병 옮기는 게 나쁘다면서 엄벌한다고 하면서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기준이 있게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핸드폰을 국가가 사준 게 아니죠. 국가가 사준 게 아닌데, 핸드폰은 애초에 개개인이 내 편의를 위해서 구매를 하는 거죠. 이게 국가가 국민 통제하기 좋으라고 그렇게 구매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 통제를 위해서 통신 단말기를 만약에 강제로 지참시킨다, 이렇게 막 강제로 보급을 하고 지참시킨다, 그럼 이것 또한 문제가 큰 건데, 지금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애초에 개인 사비로 구매한 통신 단말기를 국가 통제를 위해서 사용한다, 이거죠. 자, 그럼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 없는 사람.
자, 이거 어떡할 거예요? 스마트폰이 의무적으로 지참하는 품목이 아니죠. 그리고 자, 이걸 위해서 뭐 노숙자들 스마트폰 사주자 이런 식으로 좀 언플을 한 게 아닌가. 응? 모든 국민들을 실시간으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차피 이거 핸드폰으로 뭐 인증하고 이것도 100% 통제 뭐 100%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거를 뭐 공정하게 이치에 맞게 하지도 어차피 못할 그런 행정명령을 왜 이런 걸 남발을 하시면서 마치 이제 국민들의 버릇을 사회주의 체질로 고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수작으로 보일 수가 있는 행동을 계속 하실까. 이게 좀 따지고 싶은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 이거 자체가 단순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 이제 SF 영화에서나 보던 사이버 인민 통제의 시작이다. 이렇게 좀 보여질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내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기술은 다 나왔습니다. 이 기술은 가능하지만은 어떤 개개인의 자유주의적인 인권,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죠, 정부가. 근데 보세요. 국가가 방역 목적으로 국민을 귀찮게 하고 헛다리를 줍고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정책의 상징성, 이 정책의 상징성에 지금 주목을 해야 돼요. 이런 것까지 국가가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네? 자, 이런 발상을 하시는 분들은 언제고 기술적 기반이 완성이 되고 여론몰이만 가능하다면은 온 국민의 몸에 칩을 박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분들이라 이 얘기입니다. 네? 네. 국가가 이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는 정책을 위해서라면은 딱히 범죄자나 위험 분자가 아닌 사람도 임의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신상을 파악을 하고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인터넷 접속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미래형의 사이버 인민 통제를 위한 수작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일 소지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N번방 사건도 이상해요. 이것도 프레임이 좀 이상하게 짜졌는데, N번방 사건은 누가 봐도 나쁜 사람들이 맞아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 맞으면은 그 범죄자들만, 관계자들만 잡아서 처벌을 하면 그만인 문제인데, 이거를 꾸역꾸역 뭐 국가가 이거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특정 개인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이미 열람할 수 있는 권한까지 지금 만들려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가 마음에 안 들면 앞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특정을 하면은 이게 성범죄 예방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국가가 이미 열람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개인의 인터넷 사용 기록에 대해서. 자, 이 논리면 보세요. 살인마 특별법 뭐 이런 거 만들어갖고 뭐 국민 전체를 잠정적 살인마로 간주를 하고 24시간 통제 감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국가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찍히기 싫으면 인터넷에 막 정부 비판하는 글도 올리지 말고 얌전히 살아라. 내가 국가 세금으로 밥은 먹여줄게. 이거죠. 국민들을 국가가 키우는 가축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사회주의 인민들로 만들려고 지금 체질을 개선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가축, 사회주의 인민, 국가가 키우는 가축처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예전에 웃기는 게 국정원에서 박원순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뭐 그거 갖다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이 민주당 쪽에서. 근데 보세요. 국정원은 당시에 뭐 사회주의자로 의심이 받을 수 있는 행보를 보여주셨던 분도 맞고, 그분이 뭐 솔직히 말하면 철저히 개인도 아니었잖아요. 원래 어느 정도 유력자였잖아요, 그분은. 그러면 이걸 사찰하는 건 안 되고, 근데 정부가 온 국민을 사찰하는 거 괜찮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박원순이 어떤 사회운동을 하던 간에 이 사람의 신분이 개인이기 때문에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도 박원순의 어떤 그런 사회주의적인 의심되는 부분을 사찰하면은 안 된다고 난리를 치셨으면서, 지금은 반대로 정부가 온 국민을 사찰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내로남불이잖아요. 응?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게 제가 오해를 좀 살까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정부가 방역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듭 말하지만은 방역을 위해 뭐든지 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든지 해도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걸리는 게 지금 무서운 게 아니에요. 코로나 낙인 찍혀서 강제 감금 당하는 게 좀 더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방문한 곳에서 한 명이라도 감염이 걸리면은 그 사람들 전부 다 강제 송환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다가 감염이 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전염병 상황이든 뭐든 간에 이게 대전제가 없어지면 이 흐려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개개인의 소유죠. 개인 육체는 개개인의 소유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문재인 뭐 대통령께서 처음 정권 출범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먹방이 유행하니까 먹방을 통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솔직히 그거를 실제로 하진 않았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난 이해가 안 가. 애초에 그런 발상이 가능한 정치가가 있다는 게 너무 겁이 나요, 나는. 그런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다는 게 이게 지금 되게 무서운 거예요. 개인 사생활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개인 자유가 없어질 수가 있어. 개인 취향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엄마도 그런 식으로 참견 안 하죠, 선진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체는 개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국가적인 어떤 뭐 이게 좀 감염병 사태가 났어도 어쨌든 방역에 대한 주체는 개인이고 개인이 우선이고 국가가 서포트를 하는 입장이다. 이 전제가 지금 흐트러지면 안 돼요. 이게 왜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뭐 국민 개개인의 신체가 국가 거가 아니죠. 국가 건가요?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지. 뭐 레이싱 거리건 포르노 배우건 자유국가에선 개인이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강제로 납치를 해서 뭐 N번방처럼 강제로 납치해서 성착취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뭐 성인지 감수성 어떠고 하면서 아예 직업을 폐지를 해버렸죠. 이건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반자유주의적이고 너무 사회적이고 전체주의적이고 너무 유교적인 어떤 그런 잣대로 모든 걸 재고 자기들의 윤리관으로 모든 자유를 다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방역에 힘을 쓴다고 해도 국가는 서포트 역할이고 어떤 개개인의 방역 의지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보조 역할을 하시는 거지. 뭐 본인들이 정부가 코로나 확산 줄이겠다고 무슨 본인들이 그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을 못하놨네요.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하는 것 마냥 그 자기들 그 마음 가는 대로 그런 통제 조치들을 발령을 하면은 국민들이 그거에 묵묵히 따라줘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사람이 축사해서 키우는 가축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이 국민 프라이버시와 자유주의 헌법적 개인 권리를 침해를 안 하면서 이걸 침해를 안 하면서 방역을 위한 그 보조 조치들을 해주시는 거 이게 정부 역할이잖아요. 왜 정부 맘대로 자기들 딴에는 좀 기발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왜 그런 어떤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정치 시뮬레이션 게임에 국민들이 다 따라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거를 안 따라줬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전염병 고유 전파 행위라고 낙인이 찍혀야 되고 이걸로 인해서 구상권이 청구가 당하고 이게 막 수억 원대의 거액의 빚쟁이가 돼서 이 사람들은 실상 인생 끝나는 거거든 이걸로. 응?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뭐 코로나 걸린 상태로 남한테 가래침 막 뱉고 이러면 그건 고의 전파 행위가 맞죠.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죠. 근데 뭐 이거는 애초에 코로나가 안 걸렸어도 그냥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냥 범죄 행위죠. 범죄 행위고.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단속을 왜 안 하시고 왜 지성을 갖고 충분히 논리를 갖고 정부 조치에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왜 우선적으로 자꾸 죄인을 만드시냐고요. 왜 이제 오히려 미개하고 범죄 성향인 그런 사람들보다 왜 지성을 갖고 논리적으로 정부 조치를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더 자꾸 죄인 낙인을 찍으세요. 왜 그런 식으로. 자, 이거를 잘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끝으로 이제 정부가 개개인의 방역 의지를 위해서 서포트를 하는 거 이건 좋은 겁니다. 근데 정부가 주도하는 방역이란 목적하에 인민을 통제하는 거 이거는 나쁜 거죠.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두 개의 다름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타인에게 그 고의적으로 질병을 옮기는 행위,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이즈, 이것도 보트가 왜 났어? 이거 에이즈 걸린 상태로 뭐 에이즈가 걸린 상태로 학문으로 성관계 계속 하시는 거 이것도 고의적으로 질병을 옮기는 행위인데 이거는 전혀 단속이 지금 안 돼요. 오히려 이분들의 어떤 성적 쾌락을 누리는 것도 어떤 인간의 기본권처럼 그렇게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분들은. 근데 뭐 독감 걸린 사람이 타인한테 고의적으로 침을 튀기고 이런 것도 당연히 고의적인 질병 그 전파 행위죠. 자, 그거랑 어떤 그 정부가 이제 방역을 빌미로 한 부적절한 개인 자유와 권리 침해를 하는 조치에 대해서 좀 불응을 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 이거는 두 개는 완전 다른 건데 자꾸 이렇게 좀 이런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응의 의사를 말하는 부분까지도 어떤 정부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이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고 이거를 질병 전파 행위라고 이상한 낙인을 지금 찍고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지금 정부면은 좀 공식적이고
이치에 맞고 딱 기준이 있게 모든 조치를 하셔야지 왜 이렇게 모든 거를 막 이렇게 굉장히 좀 극단적이고 오히려 정부 쪽에서 너무 뭐 본인들은 다른 뭐 유튜버들 보고 극우 자꾸 말씀하셨는데 누가 더 극단적이에요? 어, 우리 국민들이 좀 이런 다른 것들을 이성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줄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아무튼 뭐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잘 종식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